갖고 있는 동사들을 다 적어보라고 했는데 저 어떤 거 배웠었죠? 첫 번째 그렇죠. take place라는 동사가 있었고요. 자, take place. 자, 그리고 두 번째 R로 시작하는 거 뭐 있었지? 하나 더 rise라는 동사. 원래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지만 rise는 발생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민찬아 H로 시작하는 거 뭐 있었지? 그렇죠. happen. 자, 그 다음 네 번째 동사 O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요? occur라고 읽으면 좋습니다. occur. 자, 그 다음 마지막 A로 시작하는 거 뭐 있었지? appear. 나타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생겨나다, 발생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이거 괜히 외우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서술형의 재료들로 많이 활용되는 동사들이에요. 그리고 문법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다음이요? 이 5개 동사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발생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이 5개 동사는 문법적으로 BPP 불가, 수동태 불가 동사입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문법 문제를 풀다가 혹은 서술형 문법 문제에서 이 동사가 BPP 형태로 쓰여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알겠죠? 이번에 기출 6개 학교 풀었는데 6개 중에 3개 학교에서 어커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었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영작하세요. 자, 그녀는 내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요청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한 예문을 드렸지만 이걸 시킨 이유는 ask라는 동사의 문형을 여러분들이 체화하길 바래서였어요. 자, 시온아, 이거 한번 영작한 거 말해볼래? she 안 했어요? 그럼 즉석에서 해봐. 자, she 그렇죠. 일단 주어가 나오면 asked가 나오겠죠. she asked. 그렇죠. ask는 어떤 문형을 갖냐면 ask 목적어 투부정사의 문형을 가집니다.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O형식이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O형식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She asked me to 투부정사니까 study.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harder 쓰면 좋겠죠? 더 열심히니까 hard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ask는 ask 목적어 to 부정사의 문형을 가진다. 3번이에요. 사전의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철자를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예원아 사전에라는 단어 뭐 있지? 자, 이거 한 기억이 없는데요?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연주 물로 기억이 안 나요. 자, 지수 손 한번 대봅시다. 지수 in 이거 in까지 맞아요. in advance 하나 나왔잖아요. 자, in advance. 자, 근데 기억력이 요전한 거지. 자, 복습하셔야 됩니다. 민찬아, B로 시작하는 거예요. beforehand. 이거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데. 자, beforehand. 요거 한 단어고요. 자, beforehand입니다. 사전에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아마 모를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head of time. 요것도 미리란 뜻의 부사예요. in advance, beforehand, ahead of time. ahead of time. 됐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선생님은 내가 음악에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영작해 볼 건데, 자, 먼저 my teacher 주어 나왔고요. 그다음 doesn't know 라고 동사까지 나왔네. 자, 그럼 뭐가 들어갈 자리니? 다음이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되니? 목적어 명사 성분이 들어가겠죠. 명사 덩어리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한글 문장에서 명사가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목적어가 될 부분이 어디예요? 내가 음악에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있는지, 여기가 목적어 덩어리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 놓치고 영작하면 훨씬 더 편해요. 자, 내가 음악에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있는지라는 명사 덩어리를 만들 건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해석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얼마나라는 표현이죠. 얼마나, 어떻게, 왜, 무엇을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의문사라고 불러요. 의문사가 명사 덩어리가 되는 법? 의주동이죠. 알겠습니까? 간접 의문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왜, 무엇을 이런 표현들이 만약에 빈칸에 들어가야 되고 명사 덩어리가 돼야 된다면 의주동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끝납니다. 자, 그럼 의문사는 뭐가 될까요? 얼마나니까 how고요. 아이고. 자, 먼저 how를 적어주세요. 같이 쓰면서 갑시다. 자, 그 다음 얼마나 큰 열정이니까 how 계속 불러보세요. 아는 친구들은 how. 자, 네, big, how big.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열정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계속 어떻게 해볼까요? 자, 지수는 썼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how big?
의문사 나왔고요. 주어는 아이. I. 동사는요? have. How big?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How big? 일단 해볼게요. How big I have. 하우백 패션. 그렇죠. 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의주동 배열을 할 때 how big까지만 쓰고 I have를 쓰게 되면 얼마나 큰 것 내가 가진다. 뭔가 좀 이상해져요. 자,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how라는 성분은요. how라는 성분은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니 불완전해야 되니?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how는 부사 성분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관계부사로도 쓰이잖아요. 그제? what은 뒷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what은 불완전해야 돼요. 왜? 명사 성분이기 때문에 뒤가 명사 하나가 빠져줘야 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how big을 하나의 의문사라고 보겠습니다. 한 덩어리의 how예요, 이거. how big. 얼마나 큰지라는 하나의 의문사가 만들어졌으면 how big 다음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요. 알겠니? how big 자체를 하나의 how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얼마나 큰지 내가 가진다.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이렇게 써놓으면 불완전하죠.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큰 문제를 내가 가지는지. 자, 여기서 목적어가 끌려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problem이라는 목적어가 뒤로 와도 되지만 뒤로 오면 해석이 좀 어색해져요. problem을 how big, big이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적어볼게요. 네,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how big 패션. 예. 그렇죠. How big passion. 얼마나 큰 열정을 이게 한 덩어리의 의문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큰 열정을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how 다음 문장은 완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완전해야 된다고 했죠. 볼까요? Big passion I have.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하죠. Big passion을 내가 가진다. Big passion이 how에 의해서 끌려나가긴 했지만 뒷문장 자체를 볼 때는 완전하죠. 그래서 여기선 패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었던 문제예요. 형용사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형용사를 끌고 나가면 그 형용사가 꾸미는 성분인 명사까지 같이 끌려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연습해 볼까요? 어려우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화면 보셔야 됩니다. 프린트에 없어요. 자, 나는 알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를. 자, 이 문장 영작해 볼 건데 I don't know까지는 제시를 했다고 해봅시다. 안 적어도 됩니다, 시원이. 영작하고 있는 거니? 자, 일단 나는 알 수 없다는 I don't know 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뒷부분을 영작할 건데 뒷부분에서 한글 해석 중에 좀 특이한 성분, 눈여겨봐야 할 성분이 뭐야? 얼마나죠? 목적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의문사가 있으면 반드시 의주동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요게 한 덩어리의 의문사가 되면 좋거든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How much love? How much love? I was given을 쓰셔도 좋고요. was given 받다죠? I received를 쓰셔도 좋겠네요. 그래서 I don't know how much love I received. I was given.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much love라는 목적어가 I was given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 게 원래 형태이지만 how라는 성분의 특징은 형용사나 부사를 같이 끌고 나가요. 근데 형용사를 끌고 나가면서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까지 덩달아 끌려 나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시온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서술형 할 때 의문사, 주어, 동사를 영작할 때 how가 올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돼요. how가 어떤 특정 성분을 많이 끌고 나가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나는 알 수 없다. 그 차가 얼마나 빠른지를. 자, 여기서도 얼마나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걸 명사 덩어리로 영작할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how? how는 보통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끌고 나가요. How fast the car is예요. 여기서는 뭐가 끌려 나갔니? 뒷문장을 보니까 고어 형용사의 fast가 끌려 나갔어요.
이렇게 형용사랑 부사를 자주 끌고 나가는 성분입니다. 이번엔 보어 형용사만 끌고 나갔죠. How fast the car is. 자, 어쨌든 간 how 다음 문장은 완전 불완전. Fast the car is. 완전해야 돼요. 이것만 원칙만 기억하시면 쉽죠. 됐습니까?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how big passion I have. 얼마나 큰 사랑을, 얼마나 큰 열정을 I have. 내가 갖고 있는지. 누구의, 어디에? For music. 그죠? passion은 전치사 in 안 쓰고요. for를 써요. passion for love, passion for music. 이렇게. 그래서 for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학교에서 썼다면 in을 써도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마 봐주시지 않았을까. 자, 5번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가 좀 고심을 해서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A번. 자, 연주야 정신 차리고. 자, 힘을 내십시오. 자, 지수야. A번에 I not see라는 동사를 어법에 맞게 변형해 볼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변형해야 될까요? I haven't seen. 자, 여기 1번에는 not see를 어떻게 고친다고? haven't seen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왜 현재 완료 시제로 고쳤니? 말해봐봐. 그렇죠. 이건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라는 since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공식처럼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토익에선 실제 공식으로 암기해요. since가 나오면 무조건 앞은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무조건 완료 시제예요. 자, 왜냐면 이유도 알아야겠지? 자, 공식을 외우려면 이제 그 증명도 해봐야 되잖아요. since는 뭐뭐 이후로 쭉이란 뜻이에요. 그럼 COVID-19 이후로 쭉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을 의미하죠. 기간이니 하나의 점의 시제니.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기간이 나오면 기간에 관련된 시제, 기간의 시제가 와야 돼. 현재, 과거, 미래는 점의 시제니 기간의 시제니. 점의 시제, 하나의 시점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가 뭐가 있어? 바로 완료예요. 과거 완료든 현재 완료든 미래 완료든 이 완료 시제라는 건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거든.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완료를 써야 돼요?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완료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haven't seen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자, B번에 자, 여기는 민찬이 봅시다. When she 그녀가 yesterday 어제 나에게 전화. 그렇죠. 여기는 왜 ed라는 과거 시제를 썼을까요? 그죠? yesterday는 과거 점을 나타내나요? 과거의 기간을 나타내나요? 점이에요. 하나의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명백한 과거 시점 부사니까 무조건 과거 시를 씁니다. 여기에 완료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대과거 쓸 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헤드 PP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어제 그녀가 나에게 어제 전화했을 때 called I. 자, 그 다음 뒤는 뭐가 들어갈까요? 앞이 과거면 뒤도 과거예요. 시제 일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가 과거 얘기인데 뒤에 갑자기 현재는 나올 수가 없겠지. 됐니? 자, 앞이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의 점이 옵니다. I went out for dinner. 나는 외식하러 나갔었어. 알겠습니까? 시제 일치를 물어본 거였고요. yesterday라는 과거 시점 부사 때문에 앞에 시제가 could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세요. when이 들어가면요. 점을 찍을까요? 기간을 나타낼까요? when, 뭐뭐가 뭐뭐 했을 때 점이에요. when이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내용이 과거라면요. 알겠습니까? 점의 시제입니다. 점의 접속사예요. 시점을 나타낸다. 그럼 while은요? 누구누구가 뭐뭐 할 동안 이건 기간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하게 이제 표현을 쓸 때 while 자체를 BING로 많이 쓰거든요. 보통 while ING 많이 들어봤지? while은 진행형 시제, 기간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또 과거 시제를 쓰기도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while은 좀 예외예요.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네, Korea. 자, 여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정답이 뭘까요? 자, 다음이요. vanish는 사라지다, 소멸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vanish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하셔도 됩니다.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시오나 Korea 어떻게 될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원아? 네? 예. 틀릴 것 같은데. 아, 틀려도 괜찮아. 시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Korea? 윌? will. 자, will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왔어요? 예, 빨리 하세요, 빨리. 왜 B? B? 아니야, 틀렸어요. 자, 그다음 연주야. 풀었니? 똑같아요. will be? 아니에요. 자, 지수 마지막. 왜 베니스? will be vanish. 틀렸어요. will vanish? 틀렸어요. 자, 민찬이. 사실 못 맞출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자, 뭐냐면 by 2100인데 2100년. 자, by는 전치사고요. 무슨 뜻일지? 뭐뭐 즈음.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과 함께 쓸 때는 뭐뭐 근처, 뭐뭐 즈음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come back home by 10 무슨 뜻이야? 10시 즈음에 오란 뜻이에요. 보통은 한국어로 해석할 때 10시까지 와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by의 의미는 주변을 뜻해요. 주변. 알겠니? 그럼 come back home by 10은 무슨 뜻이야? 8시 오면 혼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10시 즈음에 오란 뜻이라고요. 주변. 자, 그러면 by 2100니까 2100년 즈음이거든요. 기간이니 점이니? 탁한 점이 찍혀요? 아니면 기간이에요? 2100년 즈음. 기간이에요. 기간이죠. 미래의 기간이니 현재의 기간이니 과거의 기간이니? 미래의 기간이면 미래 완료를 써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이게 과거의 기간이면 과거 완료 쓰는 거고 현재의 기간이면 현재 완료를 쓰는 거고 여기서는 미래의 기간이니까 미래 완료 어떻게 쓸까요? will, have, 사라지다는 나타나다 사라지다 발생하다랑 반대 단어잖아요. 역시 일형식이라 수동태에 불과합니다. will have vanished입니다. 쉽지?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요거를 공식으로 뭐예요? by 미래가 나오면 미래 완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6번입니다. 자, 동사 cause 5형식, avoid 3형식, train 5형식, live의 대표 문형을 쓸 live도 5형식입니다. 자, 민찬아, 자, 하나하나 말해볼까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제가 자꾸 이걸 시키는 이유는요, 서술형을 위한 거예요. 전 서술형 파트를 담당하는 강사니까. 서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동사고요. 이 동사가 어떤 문형을 가지는지를 바로바로 캐치해야 돼요. 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자, 그 다음 avoid. 그죠? 목적어에 ing가 오죠? 그래서 avoid ing예요. 이게 한글만 안 써도 됩니다. avoid ing. want, 투부정사. want to. 알겠지? 그 다음 train은 train 5형식일 때 어떤 문형일까요? 답이 train,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훈련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train, 목적어, 투부정사. 실제 우리가 세 문제 풀었었는데 저번 시간에 세 문제에 있었던 문장이에요. train, 목적어, 투부정사. 그다음 leave는요. 자, 여기는 시오나 leave. leave 목적어 형용사예요. 이거는 외워주세요. 누구누구를 뭐뭐 한 상태로 남겨두다 라고 할 때 leave 목적어 형용사가 쓰이고요. 이때 형용사로는 많이 오는 게 그냥 일반 형용사도 오지만 ing나 ed가 많이 나와요. 누구누구를 뭐뭐 하게 남겨두다, 누구누구를 뭐뭐 되게 남겨두다. 알겠니? 원문에는 leave 목적어 pp가 나왔었습니다. 됐죠? 자, 일단 만성의 그리고 급성이라는 두 단어 배웠었는데요. 자, 크로닉 이게 만성의란 뜻이고요. 만성이 뭐야? 빨리 일어난다, 천천히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어로 느릴 만자를 쓰거든요. 천천히 일어나는. 자, 그다음 급성은 acute죠. 자, 급성 빠르게 일어나는 거. 급성 심장마비 뭐 이런 말 쓰죠. acute. 자, 입니다. 영작하세요. 자, 나는 교통사고 때문에 수업에 늦고 말았다. 자, 단어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점점 이 주변 학교 서술형들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글 해석이 아예 없다고요. 한글 해석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글은 드렸죠. 자, 그럼 주어는 뭡니까? 항상 주어랑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 나는 늦고 말았다. 자, 뭔가 좀 어색하죠. 늦고 말았다. 뭐뭐 하고 말았다라는 동사가 없잖아요, 사실. 자, 근데 조건을 보셔야 돼요. 조건 보면 cause를 사용해라. 이 정도까지는 힌트를 주거든. 그럼 동사는 무조건 cause고요. 아까 민찬이가 cause 무슨 문형을 취한다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를 나보다는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야기를 시키는 거니까 주어를 traffic accident를 쓰셔야겠네요. 혹은 더를 쓰셔도 됩니다. traffic accident. 더와 어는 사실 뭐 고등학교 서술형에서는 크게 시비를 걸지는 않을 거예요. 더와 어 정도는요. traffic accident 한 교통사고 때문에 이것이 야기했다니까 동사는
caused 시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caused를 사용해야 해요. 자, 교통사고가 야기했습니다. 자, cause는 어떤 문형이라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자, caused 자, 누구를 일으킵니까? cause 목적어 me 그쵸? 내가 어떻게 되죠? cause me to 수업에 늦다 be late. late는 형용사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되고자 한다면 be를 같이 써서 be late 앞에 to를 붙여요. 알겠니?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법은 be를 붙이는 겁니다. be late. to be late 어디에? for the class. late for 뭐뭐에 늦다라고 하죠. to be late for the class. 정해져 있는 특정 수업이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게 좋겠죠. 혹은 단어 수에 따라서 더를 삭제하거나 어를 쓰거나 하는 방법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for the class. 됐죠? 자,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족보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은데, 네.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다. 혹시 어떤 구문 기억납니까? A라기보다는 B라는 구문이었거든요. A. A가 일단 들어가요. A라기보다는 B. 네, 비슷했어요. 근데 안 비슷해요. 네, 안 비슷하네. 자, 적어주세요. 봐봐, 이거 다 외운다고 했잖아요. 여기라고. Not so much A, SB 구문이에요. 자, 이렇게 so와 much가 들어가 있는, not과 much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 구문을 활용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자, 안 보이니? 네. Not so much A, SB 구문입니다. Not so much A, SB.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A라기보다는 B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동하고 서술형인가에 나왔었잖아요. 1번 문제인가 2번 문제인가, 안 그래? 예.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한다는 걸 not과 much 그리고 한글 해석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고요. 자, 이제 주어 동사 찾아보겠습니다. 주어는 뭐가 될까? 한글에서 내 목표는. 자, 그리고 동사는요. 뭐뭐이다, 투쟁이다. 여기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어 my goal. 자, 목표니까 goal 쓰면 되겠죠? my goal. 자, 내 목표는 혹은 오브젝을 쓰셔도 좋겠네요. 목표니까요. my goal is struggle. 자, 투쟁은 영어로 struggle인데, 자, 바로 가면 안 돼요. 왜? not so much A as B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not so much부터 나와야겠다. My goal is not so much. 자, 뭐가 아닙니까? 평화를 위한 굴복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굴복 영어로 제시되어 있어요. surrender. not so much surrender. 추상명사는 언어 더 안 씁니다. not so much surrender. 평화를 위한 거니까 for peace. 그 다음 뒤는 어떻게 되니? as 진짜 나와야겠죠? SB니까 struggle. 자, for victory가 되겠죠? 자, 굉장히 수준 높은 문장이죠? 자, my goal is not so much surrender for peace. 내 목표는 평화를 위한 항복이 아니라, 자, as 뭐다? struggle for victory. 승리를 위한 투쟁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 리뷰 테스트 풀어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 수업마다 조금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지만 점검식으로 미니 테스트를 보면 여러분 그래도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볼 겁니다. 알겠죠? 제발 해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재 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갈 거고요. 22번입니다. 자, 22번 펴보세요. 이거 어떻게 지우니 이거? 아, 됐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찾았니? 시온이 페이지 몇 페이지니? 얘들아 몇 페이지야? 20 몇 번? 95. 자, 시온아 그 중간 지점부터요. 중간 지점부터 교재가 달라져. 이렇게 리본이 있는 페이지 나오지? 네, 거기서 92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찾았어요? 네, 22번부터 저번 시간에 21번까지 끝났고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폈지?
92페이지. 92페이지. 네. 중간 지점부터 펴야 돼. 네, 거기입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지수 해석해보죠. When student 해석해봐. 학생들이 시작할 때 BING는요. 자, 일반 지능형의 시제이긴 하지만 시작하다, 출발하다 이런 동사와 함께 쓸 때는 미래를 나타내요. 학생들이 시작하게 될 때 그들의 대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자, they may approach 그들은 아마 다가갈 것입니다. 어제 그죠? 모든 코스는 과정이란 뜻도 있고 수업이란 뜻도 있어요. 모든 수업에 아마 접근할 것입니다. 다가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문제 바로바로 나오는 대로 풀게요. 이때 J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니?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스튜던트 복수명사를 가리킵니다.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B가 아니라 계속 문장 풀어보죠. 모든 수업에 다가갈 것이고 시험에 다가갈 것이고 마지막 learning task 학습 과제에 다가갑니다. The same way는 앞뒤 소가로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명사인데 명사 the same way는 명사 형태지. 근데 방법, 시간, 장소와 관련된 명사들은 부사예요. 예를 들면 yesterday가 무슨 뜻이니? 어제란 뜻의 명사거든요. 근데 부사처럼 써요. 여기 the same way도 같은 방법이라는 명사 덩어리 형태로 생겼지만 같은 방법으로 라고 부사처럼 행동하죠. 알겠지? 방법, 시간, 장소는 부사처럼 행동한다.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보면요.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은 아마도 다가설 것입니다. 모든 수업과 시험과 학습 과제 똑같은 방식으로 라고 했어요. 문장 끝났니 안 끝났니? 의미 단위가 다 끝났죠. 그 다음 컴마 동사가 아니라 컴마 ing 분사 구문으로 이어나가야겠죠. 문장이 끝난 다음에 의미 단위가 끝난 다음에 컴마가 나오면요. 보통은 분사 구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기억을 어떻게 고쳐야 돼? using으로 고쳐야 정답이겠죠? 자, 바로바로 풀면서 가겠습니다. use를 using으로 고쳐야 돼요. 자, 계속 해석해보죠. 자, 지수. using. 사용하면서. 자, 뭐래? What we like to call. 우리가 보통 부르기 원하는 것. 자, 부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뭐라고 불러요? The rubber stamp approach. 고무 도장 접근법. 갑자기 이거 보니까 옛날에 제가 자소서 첨삭할 때 이렇게 쓴 친구가 떠오르네. 뭐라고 하더라? 항아리 공부법? 자소서를 쓰는데 1번 문항이 지금은 자소서가 없어졌거든요. 작년부터. 1번 문항이 뭐였냐면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쓰세요가 1번 문항이었어요. 근데 그 학습 방법이라는 건 제가 국어 공부와 수학 공부, 영어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쓰는 게 아니라 내 공부 방법, 공부 비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되어 있는 그 각 과목에서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심화적인 학습을 해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네, 써오라고 했더니 걔도 최상위권 학생이었는데 나만의 항아리 공부법을 소개하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써가지고 저도 기억도 안 나지만 네, 이상한 친구였어요. 아무튼 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고무도장 접근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싶어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무도장 학습법이라는 것을 사용한대요.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학생들, 평민들, 다 양민들이죠.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면 웬만하면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약간 멍청하고 약간 좀 재속적이고 덜 떨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한대? 고무도장 학습법을 사용한대요. 다 똑같이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런 방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think about it in this way. 자,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음 문장은 다미가 해석해 볼게요. Would you wear a tuxedo? 당신은 턱시도를 입을 건가요? 자, 어디에? 야구 게임에. 다음 한 문장 더. 자, colorful dress to a funeral. 장례식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갈 것입니까? 다채로운 드레스를 입고 갈 건가요? 계속 나오네요. 하나 더. A bathing suit. 목욕 가운이죠? 어디에? 종교 서비스, 종교 행사죠. 종교 행사에 목욕 가운 입고 갈 거예요? 아마 아닐 겁니다. 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예시가 나왔죠. 구체적인 예시. 뭘 의미하는 거니? 고무 도장 접근법을 의미하는 사례들이에요.
모든 행사, 모든 사안에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는 것 혹은 잘못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됐지? 다음 probably not. You know, 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온이 해석해 봅니다. You know, 너는 알고 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갈 겁니다. You know, 너는 알고 있. 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There is appropriate dress. 네, 맞나? 그죠? 적절한이라는 의미고요. 적절한 옷이 있다. 자, 어디에? For different occasions. 다른 상황. 행사나 상황이나 혹은 settings. 환경이죠. 환경 설정 보면 settings라고 되어 있지? 환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skillful learners. 끊고요. 자, skillful은 무슨 뜻이니? 예원아? 자, 얘는 능숙한, 잘하는, 혹은 기술을 많이 가진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능숙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skillful learners, 능숙한 학습자들. 자, 여기서 비교 대상이 나왔는데요. skillful learners와 대조군을 이루는 게 바로 뭐야? students, 일반 학생들이죠. 이 두 개의 개념이 대조를 이뤄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멍청하게도 고무 도장 학습법을 쓰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에 접근을 해요. 근데 똑똑한 학생들은 다르게 하겠죠. 자, 그럼 반대를 선택하면 되니까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런 문장들을 보통 빈칸이 뚫리고요. 빈칸 변형으로 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연주가 해석해보죠. skillful learners. 능숙한 학습자들, 즉 똑똑한 학습자들은 no. 알고. 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what은 명사라고 했죠? 것이란 뜻이에요. 것을 알고 있어. 어떤 거? 같은. 그렇죠. putting on the same clothes.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on work. 작동하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for every class. 모든 수업에. 틀렸죠?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유가 뭘까?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럼 뭐로 고쳐야 돼? what을? 대절로 고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색한 게 보이지? what은 명사 덩어리를 이끌고 that은 문장을 이끌기 때문에 니은의 what을 that으로 고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치면서 갈 겁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연주. 능숙한 학습자들은 no. 알고 있습니다. 같은 옷을 입는 것이 모든 학습에서 그죠? 모든 수업에 그렇죠. 작동하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They are flexible learners.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연한. 그렇죠. 유연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융통성 있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잘 휘는, 유연한, 융통성 있는. 자, 그들은 융통성 있는 학습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flexible이라는 단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어 중에서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다라는 단어 뭐였죠? 되게 자주 나왔어. 우리 족보에서만 한 4번 나왔는데 flexible과 똑같은 뜻이 하나 있거든요. adapted예요. adapted. adapted죠. adapted. flexible과 adapted는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flexible, 그리고 flexible, 그리고 adapted.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빈칸에 이 flexible이라는 단어를 adapted라는 단어로 변형했을 때 같은 단어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완전 같은 뜻은 아니지만 맥락적으로 같은 의미가 된다. 자, 그 다음 A번 서술형이 나왔네요. 자, 한글 문장에 일단 제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한글에 맞춰서 주어 동사를 찾으면 되거든요. 자, 한글에서 주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they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동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they have. 그들은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조건에 주의해서 한번 영작해 볼게요. 자, 그럼 주어는 they고요. 자, 동사는 have입니다. 자, 뭘 갖고 있을까요? 목적어가 궁금하겠지, 이제? they have. 뭘 갖고 있어요? 다양한 전략들이니까 different strategies가 되겠죠. they have different. 자, 이런 거 스펠 틀리지 마세요. 스펠 틀리면 또 빵점 처리 당합니다. They have different strategies. 자, 그들은 다양한 다른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뭘 써야 될까요? 그것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안다라고 동사가 하나가 추가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요. 뭘 써야 될까?
and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안다라는 건 애초에 동사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and로 연결을 해야 돼요. and know가 되겠죠. and know. 알고 있습니다. 자, 뭘 합니까? 그것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니까 뭘 알아요? when. 오, 좋아요. 자, when to use them이죠. 자, 의문사가 명사가 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까 배웠던 의문사가 명사가 되는 법, 의, 주, 동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when to use 해석해 볼까? when to use 언제 사용할지. 자, 요거는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해드리면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이걸 끝내버리세요. I don't know when to use it, where to start, how to use it, what to do. 자, 해볼게요. 자, 민찬아, 첫 번째 문장 해석해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When to use it. 언제 사용할지. 앞에서부터요. 언제 사용할지 그것을. 두 번째 문장 다음이야. Where to start예요. Where. 어디서 시작할지 라는 명사 덩어리가 되죠. 다음 세 번째 문장 시온이 How to use it.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을. 자, 네 번째 문장 예원아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자, 이렇게 의문사가 명사가 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주동, 두 번째는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는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언제 사용해야 될지라고 약간 should의 느낌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when 투부정사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의문사 투부정사는 보통 should의 느낌이 들어가요. 언제 뭐뭐 할지 라는 뜻이니까요. 자,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they have different strategies and know when to use them. 물론 자,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뭐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를 수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 내신 기간에는 시험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해봤자 3위권은 15지문인가 그럴 거고, 나머지 학교들 뭐 구리고 구리여고 뭐 다른 토피하고 수태고 다 해서 평균적으로 10지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0지문을 2달 동안 배울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한 지문을 한 40번 정도 수업을 받고 들어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질 정도거든. 자, 그래서 그 지문들을 다 암기한 상태에서 영작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3달 동안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고 수업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영작을 하는 훈련을 하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내년 3월에는 서술형 에이스가 돼 있을 겁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윗글에 밑줄 치인 B의 우리말을 다음과 같이 쓸 때 조건에 알맞게 문장을 작성하세요. 자, 위에서부터 해석하면서 갈게요. 자, B에 they know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they는 누굴까요? 바로 앞 문장 또는 앞 문장에서 찾으면 되거든. 누굴 가리키니? B는. 그렇죠. flexible learners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이고요. flexible learners. 자,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they know. 자, 이 문장 연주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they know. 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that 이하를. 자, you study. 당신이 공부한다. 뭘 위해서? multiple choice는 자,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 있잖아요. 짝대기 보이죠? 짝대기. 이거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에 짝대기가 들어가 있으면 형용사를 만들어요. 알겠니? 그럼 multiple choice는 무슨 뜻이겠어? 다양한 선택의라는 형용사예요. 이걸 조금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객관식의라는 뜻입니다. 객관식의. 알겠니? 객관식 문제를 multiple choice라고 하니까요. 자, 너는 알고 있습니다. 너가 공부한다는 것을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 다르게 공부해요. 누구보다 달라? 누구보다 다릅니까? You study. 너가 공부하는 것보다. 자, for essay test. 뭘 위해서 공부합니까? 자, 에세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다르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자, 한글 해석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죠. 어떤 구문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상관 접속사 구문을 활용하면 좋겠네요. Not only A, but also B.
물론 보기 단어를 봐도 힌트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돈니가 있으니까. 자, 해볼게요. 자, end day. 이거 좀 이상하게 돼 있네. 자, 먼저 그리고 그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end day로 시작을 하겠죠. 주어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not only know로 시작을 하면 좋겠네요. not only know. not only know. 자, 그들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니까 우리 아까 전에 배웠었거든요. 뭐뭐 해야 하다라는 should가 들어가면 의문사 투부정사를 활용했잖아요. 그쵸? should의 의미가 있으면 자,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다시 and they. 그리고 그들은 not only know. 자, 뭘 알고 있어요? what to do죠. what to do. 자, what to do. 그 다음 컴마 찍어주시고요. not only but also에서는 not only 다음에 컴마를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but also도 역시 같은 무게가 와야 되거든. not only 다음에 동사구가 왔으면 but also 다음에도 보통은 동사구가 오는 게 맞아요. 자, 문장이면 문장이 오고 명사가 오면 명사가 오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but also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but also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어를 써줘야겠죠, 먼저. but they also 이렇게 갈게요. but they also. 자, 그 다음 but also 다음이니까 동사가 또 와야겠지? but they also. 그렇죠. know가 되겠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뭘 알고 있을까요? but they also know how to do. 어떻게 할지 그것을 how to do it까지요. how to do it. 자, how to do it. 자, 어떻게 하는지는 감은 왔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끝내면 학습이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했던 문장 시원히 암기해보자. 보지 말고 네? 암기해볼게요. end day 외웠잖아요. and they know. No. 아, and they not only Not only know what to what to do also, but they also know yeah, how to do it. how to do it. 네,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암기를 해주셔야지 완전히 여러분들께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장을 영작하고 나서는 반드시 암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까먹어도 되니까. 알겠죠?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자, 요약문이고요.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서술형 킬러 문항이에요. 한글이 제시되지 않고 요약문의 빈칸을 직접 완성해야 됩니다. 다만 본문의 단어를, 이 빈칸의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라 라는 조건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죠? 내 머리가 아니라 본문에서 그대로 베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빈칸 뭐 들어갈까요? 어떤 학습자들? 네? 그죠, skillful learners. 자, 능숙한 또는 똑똑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skillful 또는 다른 단어도 하나 가능한 단어가 있어요. flexible도 괜찮겠죠? 유연한. 근데 제가 알려드렸던 adapted, 갑자기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그제? 본문에서 찾았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lexible 또는 skillful learners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습 방법인데 어떤 단어 들어가면 좋을까? 일단 주관식으로. 다양한, 다른,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좋거든요. 자, 원문에서 찾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different 밖에는 뭐 선택지가 없네요. different. 여기 different 있죠? 적절한 안 돼요. 적절한 학습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절한은 여기 뒤에 때문에 중복 의미가 돼버릴 것 같아요. suitable이 적절한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suitable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그었던 부분이 없었다면 suitable도 인정 가능해요. 서술형은 정답이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의미 통하고 문법, 어법적으로 맞으면 다 정답이니까요. 자, have different learning method를 갖고 있다. 자, suitable for different situations. 모든 상황에, 다른 상황에 적절한. 자,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나고 나서 커마 ing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이에요. 알겠지? 알고 있으면서, 자, 뭘 알고 있을까요? 뭐 해야 When, then, how. 자, 뭐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고 했죠? 여기 힌트가 나오죠. When to use them.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가 아니군요. 자, 다시 여기가 힌트였네요. What to do, how to do. 요 두 개를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when and how로 연결을 지으면 되었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문을 진짜 한 3, 40번 하고 들어가면 바로바로 보여요. 사실상. 알겠죠? 자, 어렵지 않지? 그냥 단어 변형도 크게 없었고 본문에서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2번까지 했고요. 자,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as. 자, 첫 번째 문장 민찬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나라의 상황이 get worse, 더 악화됨에 따라. 자, 여기서 socially는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어법상. 부사로. 그렇죠. socially는 부사고요. 이건 social이라는 형용사로 고쳤어야 돼요. 명사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고 and 앞뒤는 병렬이기 때문에 같은 품사로 일치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countries. 나라들 혹은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상황들이 get worse. 악화됨에 따라. 자, 어휘 문제도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대문자 이에 악화의 반대는 뭐죠? 어휘 문제는 반의어를 떠올리면서 풀라고 했습니다. 악화의 반대는 좋아지는 거죠. better이겠죠. worse vs better의 대결인데, 자, 나라의 상황이 악화되는 게 맞니? 좋아지는 게 맞니? 못 풀죠. 단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바로 풉니까? 항상 어휘 문제는 단서를 뒤에서 찾으셔야 돼요. 알겠니? 바로 푸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내신은 가능하죠. 내신은 기억이 나잖아. 그치? 자, 여기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요, 임금의 수준과 그리고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플러스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worse를 뭐로 고쳐야 돼? better로 고치는 게 정답이겠죠.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 좋아짐에 따라. 그래서 20번에 1번 정답도 나왔네요. 자, 대문자 A를 어떻게 고칩니까? better로 고치는 게 정답이었어요. 자, 사회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임금의 수준과 근무 환경도 개선되었다. 자, 나왔고요. 두 번째, gradually, 점점 사람들은, 자, were giving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자, BING 형태로 쓰여 있거든요. ing 앞에 비동사가 함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의 동사 처리로 봐야 됩니다. BING vs BPP 문제예요. 자, be giving은 무슨 뜻이니? 뭐뭐를 주는 중이고요. be give는 무슨 뜻이니? 받다예요. 자,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적어주십시오. 이건 그냥 단어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be given은 받답니다. 서술력에도 자주 나옵니다. be given, 받다. 자, 그러면 다음이야. 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작해 보세요. I was given a present. 이제 셀 수 있는 건 어를 붙여야겠죠. I was given a present. 나는 선물을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지수야. 나는 A 플러스를 받았다. I was given A 플러스. 그죠? 됐죠? be given은 반드시 단어로 외웁니다. 자, 그러면 time off라는 단어는 휴식, 휴가라는 뜻이거든요. 휴식 또는 휴가. 해석해 볼까요? 자, 여기 예원 암석해 봅니다. 서서히 점점 사람들은 주는 중이 맞아요? 받는 중이 맞아요? 받았다가 맞아요? 받는 게 맞겠죠? 더 많은 휴가를 받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were, given으로 고치는 게 정답이었네요. 단어로 외웠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리고 이 time off라는 단어가 휴가, 여가 뭐 이런 뜻인데요. 아, 동의어들 적어볼게요. 자, 뭐 있니 아는 거? time off랑 똑같은 게 time away, time out, leisure, 그리고 break. 좀 어려운 단어로 하면은 뭐 respite 같은 단어도 있겠네요. 자, 이게 다 휴가, 여가란 뜻의 동사, 명사들이고요. 휴가, 여가. 그리고 요새 뭐 10대 청소년들이,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동사 혹은 명사라고 한다면 chill이에요, chill. Let's chill 무슨 뜻일까? 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hill out이 휴가라는 뜻입니다. chill out. 알겠습니까? 이건 약간 구어체입니다. 구어체. 신조어로는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일 거 같니? 칠렉스. 추론해볼래? 칠렉스라는 단어가 새로 만들어진 단어거든. 요새 많이 쓰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대체할 건 없네. 약간 워라벨 같은 느낌인데 머리 식히는 거예요. chill과 relax를 합친 단어예요. chillax라고 하면 머리 좀 식히자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가서요.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동시에. 자, 여기 지수 해석해 보세요. Forms of transport. 이송의 형. 그죠? 교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송의 형태 혹은 교통의 형태가 improved, 향상되었고, and 그리고 이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and 다음이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새로운 문장이 나와야겠죠. 주어가 생략되면서 동사가 나와도 되고요. 혹은 새로운 문장이 나올 겁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하세요. 자, 여기 별표 3개 쳐볼래? 이게 모든 서술형 유형 중에 최고 난이도예요. 이런 유형이야. 물론 이 문장이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한글이 제시되지 않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빈칸에 있는 모든 단어를 제시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단순 배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법에 맞게 변형하거나 추가 조건까지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마주칠 서술형 유형 중에서 이런 형태의 서술형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이 없으면 일단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들어갔다면 혹은 외웠다면 정말 뭐 10초 컷이겠지만 외운 적이 없잖아요. 진짜 생 실력으로 풀어야겠지? 자, 교통의 형태가 개선되었고, 그럼 뒤에는 빈칸에는 플러스 내용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내용 들어갈까요? 플러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주어는 뭐로 삼으면 좋을까요? 주어는 웬만하면 it이 주어로 되면 좋겠죠? it. 동사는 뭐가 될까? get과 become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became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건 진짜 감이에요. it became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더, 여기서 it은 교통을 받습니다. 이송, 교통이 더 faster and cheaper 어울리죠? It became faster and cheaper 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또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get을 그대로 붙일 수가 없어요. get이라는 동사를 동사가 아니게 바꿔야 돼요. it 가주어진 주어겠네요. 주어가 it이 되면 웬만하면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 쓰이거든요. 알겠니? to get. 자, get은 무슨 뜻이죠? 얻다라는 뜻인데 get과 place만 나는 상황에서 이 place라는 명사에 맞춰서 get의 뜻을 바꿔보자면 도착하다, 도달하다가 돼야 돼요. get to가 돼야겠죠. get to가 도착하다, 도달하의 뜻이거든요. get to places. get 다음에 바로 places를 쓰면 해석이 이상해지죠. 장소를 얻다가 돼버리니까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빨라지고 훨씬 쉬워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헷갈리죠? 이렇게 못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당연히 못하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내년 3월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방금 경험해봤잖아. 주어가 있으면 보통 진주어 뒤에 투부정사가 뒤따른다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지? 이투 진주어가 죠. 자, 22번입니다. 22번이 아니라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England's Industrial Revolution, 영국의 산업혁명은 자, led to라는 동사 나왔는데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led to 무슨 뜻이니? led to? 이끌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어지다로 외우세요. 달라요. lead가 과거가 되면 led인데요. led는 이끌다라면 자, led to는 이어지다로 외우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해석하면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러한 변화들로 이어졌습니다. 철도, 19세기에 철도가 opened up, 열어주었습니다. 개방했습니다. 새로운, 지금은 유명한 해변가의 리조트들을 개방시켰죠. 열어주었죠. 자, 그러면 famous의 반대 단어는 뭐지? 유명한의 반대는 뭐야? 무명이죠? 유명하냐, 유명 안 하냐의 대결이에요. 유명한 걸 열어줄까요? 안 유명한 걸 열어줄까요? 못 풀어요. 뒷문장에서 단서를 찾으라고 했죠. 어휘는 항상. 근데 우린 내신이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C번의 opened up은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안 될 이유가 없죠. 주어 나왔고 과거 동사 나왔잖아요. 바로 앞에 19세기라는 과거 부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가 맞습니다. 유명한 해변가 리조트들을 개방해 주었습니다. 열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풀이나 브라이튼과 같은 with the railways, 철도와 함께. 자, 이거는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이라는 구문이 활용이 되었는데, 자, with 나왔고요. the railways 나왔고요. 그 다음 ing와 ed의 대결이에요. 해석으로 풀라고 했죠. ing vs ed는 철도가 많은 커다란 호텔들을 자, 일단 D번은 어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With the railways coming many large hotels. 여기는 일단 어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판단해야겠죠. come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다라는 뜻의 일형식 왕래 발착 동사예요. come은 일형식 동사라고요. 모든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여기 문장에서 주어가 될 만한 건 many large hotels밖에 없어요. 이게 S고요.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뭐가 돼야 돼? come밖에 없습니다. 이 coming을 came으로 바꿔야지 정답이었어요. 자, 이걸 came으로 바꿉니다. 자, 이게 바로 장소부사구 도치라는 겁니다.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이 아니고 장소부사 도치였는데요. 자, with the railways라는 장소와 관련된 부사가 문두에 나오면 뒷문장의 주어 동사는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문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왔으면 반드시 동사 형태가 되어야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문법 3개 틀린 건 다 찾았고요. 자, 마지막. 자, in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해안가의 철도 시스템은 자, 주어 나왔죠?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를 찾을 차례입니다. 동사는 뭐가 될까요? 가능하게 했다. 여기 부분이 동사가 되어야겠죠. 자, 그럼 다시 내려와서요. 자, 가능하게 했다.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동사? made possible. 먼저 오면 되죠. made possible.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자, 우리가 항상 동사를 썼으면 그 동사가 가지는 문형을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웬만하면 오형식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고, make는 어떤 문형을 가지니?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사역일 때는 동사 원형이 오고요. 일반적인 오형식일 때는 make 목적어 형용사예요.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자, 적어줍시다. make 목적어 형용사. 요게 기본 틀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뭐뭐를 시키다, 가지다 이런 의미일 때는 동사 원형이 오고요. 그리고 자, 일반적인 오형식일 때는 make 목적어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made possible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거든요. 목적어가 어디 있어? 뒤로 빠집니다. 목적어가 길거나 혹은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뒤로 빼기도 해요. 물론 목적어를 가운데 쓰는 게 원칙이니까 우리 원칙대로 해볼게요. 원문에서는 made possible을 먼저 쓰고 목적어를 뒤로 뺐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칙대로 해봅시다. make 목적어 형용사 구조로 써볼게요. 자, made 만들었습니다. 자, 뭘 만들까요? 목적어 써야겠죠. 자, 한글에서 찾아야지. 뭘 만듭니까?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니까 건설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지? 그럼 뭘 가능해? 더 빌딩이죠. 자, 뭐의 건설입니까? 오브 무슨 건설이에요? 유명한 호텔들의 건설이니까 빌딩 오브 그러한 유명한 호텔이죠. 그러한 유명한 호텔. such famous hotels죠. 자, such가 나오면 뒤에 as가 뒤따라 붙지? 뭐뭐와 같은이라는 표현으로요. 자, made a building of such famous hotels as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쓰면 되고요. 이 베니프 스프링이랑 셔터 로이즈 이거 쓰시면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뭘 쓰면 돼요? passive을 쓰면 되겠죠. 이해니? 원래는 이 문장의 형태인데 지금 보면 목적어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잖아. 고유명사까지 합치면 너무 길다 보니까 맨 끝에 passive를 오는 걸 까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길면 보통 이 목적보를 맨 앞으로 끌고 와서 made possible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도 그랬어요. 알겠지? 원칙대로는 이게 정답입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다음 시간에 make 목적어 형용사를 이용해서 영작을 해볼 겁니다. 정신 못 차리겠지? 갑자기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네, 서술형은 무한한 연습밖엔 답이 없어요. 실력을 쌓으려면 어려운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깨우쳐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 make 목적어 형용사,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다음 시간에는 make 목적어 형용사 영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문법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만약에 이 passive를 passibly로 고친다면 틀리겠죠. 이유는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요. 이런 건 암기 문법이에요, 사실상.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23번 문제고요. 다음 글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쓸 때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서 각각 한 단어로 쓰세요. 자, 이 글의 주제를 이미 원장쌤이랑 수업을 했지. 주제가 뭔지 물어봅시다. 자, 민찬아, 이 글의 주제가 뭐니? 사회가 발전하는 따라 삶이 좋아야 된다. 아니에요. 문장 형태가 되면 주제라 할 수 없어요. 자, 시온아, 주제가 뭔지 아니? 자,
구분할게요. 자,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제, 그리고 요지, 그리고 주장.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 선생님 수업할 때 주제가 뭐냐란 말 계속 물어보실 건데, 그지? 질문 많이 던지시죠? 그때 여러분 많이 틀리잖아. 어떻게 하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네. 지수야 기억나니?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명사형으로 대답해야 돼요. 왜냐면 주제라는 건 터픽이거든요. 위에 올라가는 하나의 재료예요. 이 글의 구성 재료를 물어봤는데 문장형일 수가 없죠. 뭐에 관해서 썼니를 물어본 거예요. 뭐에 관해서 썼습니까? 여행 산업을 발전시킨 요인, 원인이죠. 얘니? 그래서 주제는 구체적일 수도 없고요. 문장형일 수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여행 산업을 발전시킨 요인이고요. 자, 요지라는 건 영어로 바꾸면 메인 아이디어거든요. 아이디어라는 건 생각이 들어가죠. 문장형이 돼야 돼요. 생각. 자, 그러면 요지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임금의 확대와 여가 시간의 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여행 산업이 발전했다. 이렇게 가면 요지죠. 여기니 문장형으로 친절하게 설명이 되면 요지입니다. 생각이 들어가고. 주장은 사실 이 글에서 주장을 끌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지문 자체가 약간 설명문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특정한 주장이나 사상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죠, 저자가. 그렇죠? 굳이 주장 문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굳이 주장 형태로 문장을 만든다면 뭐가 될까? 교통의 발전과 임금의 확대가 여행 산업을 발전시킨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장이 되는데, 사실 주장을 만들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지문인 것 같고요. 제목은 뭐냐면, 제목은 주제를 멋들어지게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예시를 다른 걸로 들어드릴게요. 더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주제가 태양광의 중요성이라고 해볼게요.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 자, 명사형이죠. 소재예요. 어떤 걸 가지고 썼는지. 요지는 문장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태양광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가면 요지가 되겠죠? 문장으로 풀었습니다. 하나의 근거도 같이 갖고 왔고요. 다음 주장이라는 건 완전 should, must 명령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태양광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태양광을, 자, 이게 주장입니다. 자, 제목이라는 건 주제를 아주 멋들어지게 문학적으로 쓰는 겁니다. 인류, 황금의 열쇠, 태양광,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게 제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요 4개의 유형이 각각 다르게 출제가 돼요. 이제 20번, 21번, 22번, 23 다 다르잖아요. 결국은 카테고리가 다른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각 문제를 접근할 때. 주장이냐, 혹은 요지냐, 주제냐, 제목이냐. 아셨습니까? 그래서 뭐에 관해 썼는지 혹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니? 여행 산업을 발전시킨 요인들이죠. 자, 그리고 요지는 뭡니까? 요지는 더 구체적으로 문장형이 되어야 되니까요. 임금의 확대, 여가 시간의 확보, 교통의 발전이 여행 산업을 불러왔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 주장은 만들기 힘들었고요. 제목은 전 제목 못 낼 것 같습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못 쓰겠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요약문을 우리가 빈칸을 채울 건데요. 자, 아까도 나왔었지만 요약문의 빈칸을 만드는 유형은 모든 학교에 다 출제되는 서술형입니다. 내년 중간고사에서 분명히 마주칠 유형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전제하고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along with, 함께. 자, 이 요약문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시는 문장이기 때문에 단어 모르면 치명적입니다. 임금 수준과 노동 환경의 개선과 함께 교통의 발달은, 자, 주어 나왔죠? S 표시할게요. 자, 교통의 발전은, 자, such as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다음 transport에서 닫아줄게요. 예를 들면 뭐와 같은 거니? 이것과 이것과 같은 교통의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air transport는 항공 운송이고요. 항공과 함께 또 모두 발전했습니까? 철도가 발전했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입니까?
railways가 되겠죠. railways and air transport. 자, brought about 밑줄 그시고요. 써줄게요. 자, bring about이 원형인데, 자, bring about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야기하다라는 뜻이죠. 뭐뭐를 야기하다 또는 뭐뭐를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모르면 못 푼다고요. 반드시 나올 때마다 외우세요. 자, 무엇을 야기했습니까? The development of 그렇죠. 빈칸 문제, 요약 문제는 항상 주제문과 요지 문장을 떠올리고 푸시면 좋습니다. 여행 산업이니까 투어리즘을 쓰면 되겠네요. 자, 24번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좀 속도를 내보자. 자, success can lead you off your intended path and comfortable route. 자, 해석해 봅니다. 자, 여긴 지수 해석해 볼게요. 성공은 예. 이끌 수 있어요. 네, 성공은 이끌어줍니다. 당신의 여기서 이끌다겠죠? 너를 자, 오픈은 뭐뭐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탈시키다로 해석하면 딱일 것 같아요. 성공은 너를 이탈시켜요. 어디에서? 의도했던 길에서 이탈시킨다. 그렇죠?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comfortable route. 편안한 틀에 박힌 생활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rout의 대용어로는 뭐가 있을까요? routine이라는 단어가 있죠. routine. 틀에 박힌 생활 routine. 자,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 또는 주제문의 버금가는 무게감 있는 문장에 나오면요 반드시 패러프레이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성공은 너를 의도된 길에서 이탈시키고 틀에 박힌 생활에 갇히게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니? 성공은 안 좋은 것이다예요. 그렇죠? 성공의 폐해 또는 성공의 단점, 이게 이 글의 주제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if you are good at something, 만약 당신이 자, 여기는 연주가 해석해 볼게요. If you are good at something, 만약 너가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너가 뭔가를 잘 한다면, 그리고 are well rewarded, 그리고 잘 보상 받는다면 for doing it, 그것을 한 것 때문에 you may wanna keep.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원할 것이다. 자, 여기서는 keep 다음에 어떤 형태가 오죠? keep. 자, keep의 문형을 알았어야 돼요. keep ing예요. 자, keep doing이에요. keep doing. 이런 걸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본 암기 문법이에요. You may wanna keep doing it. 뭐에도 불구하고 even if you stop enjoying it. 비록 너가 그것을 멈추고 즐기는 것을 멈추고 싶어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단점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계속 그 주제 떠올리면서 푸시면 돼요. 자, 위험성은 바로 대리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위험이 나오는데, 자, 뭡니까? One day, 어느 날, you look around. 당신이 주변을 둘러보고 and realize, 깨닫습니다. You're so deep. 너무 깊어요. 자, 일단 so 세모 쳐보세요. so가 앞에 나오면 뒤에 뭐 뒤따른다고 했었지? that 세모 치세요. so that 구문이에요. 그래서 어법 문제는 보통 이 that을 whether 이상한 걸로 많이 바꿔요. what 같은 걸로. so that 구문입니다. 자, 다시 해석해 봅니다. 자, 위험성은 대리하입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주변을 둘러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무 깊게 빠져서 이러한 그것에. 자, A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갈까요? 플러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럼 뭐가 제일 적절하죠? 근데 rush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이너스거든요. 틀에 박힌 생활. 틀에 박힌 생활은 편안한 겁니까? 불편한 겁니까? 편안한이라는 단어와 어울려요. 근데 이 글에서는 comfortable이 마이너스 단어가 맞아요. 편안한 생활이 단점이고 편안한 생활이 위험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네. 단순히 기계적으로 풀면 풀 수가 없죠. 맥락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comfortable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편안한 틀에 박힌 생활에 너무 깊게 빠져서 그 결과 대승 결과를 나타내죠. You can no longer see. 너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볼 수 없다. 태양은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더 높은 곳,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을 의미하겠죠. 플러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공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너무 깊게 빠지게 되면서 태양을 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죠. fresh air를. 자, 그 다음 한글 문장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틀에 박힌 생활의 양쪽 면이 너무나 미끄러워서 기어올라 나오려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자, 이 기억 문장 영작할 때 한글 문장부터 보시고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될지를 먼저 유추해 보시면 좋거든요.
so that 구문이죠. 역시 so that 구문. 자, 근데 이 문장은요. 한글이 제시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하나 영작을 하면 시간이 걸리면 한 10분 정도 주면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이렇게 배열해야 될 단어의 개수가 많고 또 구문도 활용이 되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암기가 답이에요. 이런 문제는 시간을 3, 4분, 5분 투자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정답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틀리면 바보인 문제야 사실. 왜냐면 똑같이 냈기 때문에 교과서 암기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맞출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실력으로 풀겠다고 암기를 안 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5분 정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웬만하면 그냥 암기로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해보죠. 자, 주어를 찾아볼게요. 주어 어떤 게 될까요? 네? 더 사이드스, 양쪽 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봐봐, 찾기도 힘들지 벌써부터. 그치? 더 사이드스가 주어입니다. 이게 양쪽 면으로 직역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면들이란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암기가 답인 거 알겠죠? 자, 일단 더 사이드즈 쓰시고요. 배열 문제이기 때문에 변형이 없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the size, 자, the size of the rut. 한글 같이 보면서 가세요. the size of the rut. 되었다. have become이죠? 동사예요.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so slippery죠. so slippery. 그 다음 that 구문이니까 so slippery that. 썼던 성문 지워가면서요. 자, that 다음엔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야겠죠? 그래서 it 주어 나왔고요. would take 걸릴 것입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가 걸리다 라는 뜻이야. 혹은 뭐뭐가 걸리다 뭐뭐 하는데. 자, 뭐가 걸립니까? it would take 뭐뭐가 필요한 거니까 a superhuman effort가 필요하죠. it would take a superhuman effort 뭐 하는데? to climb up 마지막 쓰면 되겠네요. 자, 이건 변형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배열 문제라 사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기도 했지만 웬만하면 암기로 푸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 B번 가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문제 같은데? 그치? 새로운 문제네요. 세 문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가 진도이고요. 자, 여기 마지막에 take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take의 문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적어주세요. 자, take는 자, 어떤 문형을 가집니까? 그쵸. 일단 시간 목적어를 많이 취해요. take 시간 투부정사. 뭐뭐 하는데 뭐뭐가 걸리다. 여기 시간 목적어가 많이 나오고요. 시간 대신에 이렇게 effort 같은 노력 같은 단어도 오기도 합니다. 뭐뭐 하는데 노력이 들다. 알겠죠? 혹은 사형식도 되게 많이 써요. take 사람 시간 ing.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take 사람 시간 ing.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는데 뭐뭐의 시간이 걸리다. 그쵸? 미안합니다. 이거 ing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네. 투부정사입니다. 자, take 시간 투부정사 또는 take 사람 시간 투부정사예요. 위에 거는 3형식이고 밑에 게 4형식입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마지막 테스트. 자, 숙제를 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영작해 볼까요? 나는 숙제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못하겠지? 주어를 뭐로 쓸 때부터 헷갈리죠? 나는 숙제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My homework로 시작을 해야죠. My homework took me an hour 혹은 a hour. 됐습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to, do를 쓰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오세요. 다음 시간에. 예. BC를 안 했나? BC 안 했구나. 자, BC 볼게요. 자, B번은 자, and effectively 그리고 결과적으로 you're stuck 너는 갇히게 되는 것이다. and it's a situation 이것은 상황입니다. 자, in which 네모 쳐주시고요. 자, in which는 어떤 기능을 하죠? 뒷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앞을 꾸미죠. 자, 그리고 이것은 상황입니다. 자, 많은 working people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상황이죠. 자, they are not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자, 일단 B에서는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자, worry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worry?
걱정하다라는 동사예요. 그쵸? 자, 그러면 뒷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Many people worry. Many working people worry.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잖아요. worry는 일형식 동사예요. 걱정하다. 많은 일하는 사람들은 걱정한다. 완전하면 in이치가 아니라 which로 바꿔야겠죠. 아, 잠깐만요. 아, 미안합니다. worry는 불완전하죠. 그죠? 뭐뭐를 걱정하대요. 뭐뭐를 걱정시키다 혹은 뭐뭐를 걱정하다. 자, 불완전하기 때문에 in이치를 뭐로 바꿉니까? which로 바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in을 삭제합니다. 자, 그 다음 they are냐?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것도 하나의 수식어구니까 앞뒤 대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many working people worry가 불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in을 삭제하는 게 정답이었고요. 다음 문법부터 다 풀게요. C번에서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아까 우리 leave 목적어 형용사 기억납니까? 적어주세요. leave 목적어 형용사. 오형식에 정말 많이 나오는 동사죠. leave 목적어 형용사. 그러면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has left them 형용사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ing나 ed가 되어야 되는데 느끼는 겁니까? 느껴짐 당하는 겁니까? 느끼는 거죠. 자, 이 형식 동사는 pp를 쓸 수 없습니다. feel은 반드시 ing 형태만 만들 수 있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feeling loved로 고치는 게 정답이었어요. 자, 이런 것도 자, feel이 이 형식이다. 그리고 leave 목적어 형용사가 온다. 이런 어법적 지식을 모른다면 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feel 몇 형식이라고요? 이 형식 동사고 feel 형용사 오고요. leave 목적어 형용사 온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좀 마무리해야 돼서 좀 마지막 부분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B번을 채울 건데요. 자, in what may be어 이것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갇힌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어디에 갇힐까요? B번은 안전한 하지만 돈을 많이 주는 직업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B번에 secure이 들어가고 secure. 그러니까 플러스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이 지문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건 다 마이너스여야 해요. 알겠니? 안전하고 심지어 돈을 잘 주는, 돈 잘 주는 것도 피상적으로 보면 플러스 형용사지만 이 글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알겠니? 자, secure or even well paying. but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빈칸은 unsatisfying이 들어가겠네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불만스러운 직업에 갇히게 돼버린다. 알겠습니까? 좀 마지막 문장 좀 날림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리뷰 테스트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leave 목적어 형용사 그리고 take 시간투 부정사, take 사람 시간투 부정사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